아, 어머님, 사실 저희는 이제 둘이 나갈 거예요. 어머님은 애들이랑 숙소에서 계시면 돼요. 뭐라고? 같이 관광하는 거 아니었어? 저희가 어머님을 괜히 비싼 돈 내고 데려온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보모 비용이에요. 보모라고? 네. 저랑 남편이 애들 낳고 나서 단둘이 여행 갈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애들 맡기고 우리끼리 좀 즐기려고요. 어머님은 숙소에서 편하게 손주들이랑 놀아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보모로 데려온 거였어?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어머니도 손주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희도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서로 윈윈 아닌가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갑분 여사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남편은 중고 택시를 구입해 운송업을 했고 김갑분 여사는 칼국수와 만두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녀의 남편은 택시 운전 중 큰 사고를 당해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김갑분 여사의 아들이 친구들과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들에게 다가가자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밖에서 저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말에 남편은 얼굴이 굳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갑분 여사는 이 사실을 듣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아빠가 다리 절뚝거린다고 창피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도 알잖아. 친구들이 아빠 보고 놀려요. 나도 창피하다고요. 김갑분 여사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반면 둘째인 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딸과 아들의 차이에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딸은 저렇게 착한데. 괜찮아, 좀 크면 나아질 거야. 남자애들은 다 그렇지. 하지만 남편의 위로와 달리 아들은 자라면서 더욱 문제아가 되어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학교 친구 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고 김갑분 여사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 술과 담배를 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아들을 보고 김갑분 여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 대체 어른 되면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러다 사고라도 치면 어쩌려고?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 알아서 살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김갑분 여사와 남편은 아들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화를 내고 회초리를 들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반항심만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우나? 유일한 위안은 딸이었습니다. 딸은 항상 부모를 위로하며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갑분 여사는 딸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그래도 딸의 존재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날 김갑분 여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동안 온갖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자식이 군대에 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엄마, 저 갔다 올게요.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김갑분 여사는 울컥하는 감정을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와. 거기서 몸 다치지 말고 선임들 말 잘 듣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많이 철없었죠? 남편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아들이 돌아서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김갑분 여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좀 변할까? 글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겠어? 그래도 좀 단단해지겠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대 당일 김가뿐 여사와 남편은 초조하게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얼굴과 단단해진 체격,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김가뿐 여사 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전 군대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김가뿐 여사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일어나.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지금까지 두 분께 너무 못되게 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가뿐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라. 밥부터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정말 군대 가기 전까지는 세상이 저한테 빚진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철없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아들은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마침내 중소기업에 취직한 그는 첫 월급날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건 제 첫 월급입니다. 받아주세요. 김가뿐 여사는 봉투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니? 내가 써야지. 괜찮아요. 지금까지 두 분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는데요. 이건 정말 작은 보답이에요. 그 후로도 아들은 변함없이 효도했습니다. 용돈을 모아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이면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직접 카네이션을 사와 김가뿐 여사의 옷깃에 달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이제 효도할게요. 김가뿐 여사는 아들의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많이 변했네. 군대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그러게 말이야. 어릴 때 속 썩이던 녀석이 이렇게 될 줄이야. 속담에 어릴 때 말썽 피우던 자식이 나중에 더 잘한다더니 정말인가 봐.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생 참 알 수 없는 거지. 이제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김가뿐 여사는 흐뭇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가뿐 여사의 가정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사위는 성실하고 든든한 남자로 자신의 카센터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김가뿐 여사는 딸의 손을 뜨겁게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게요. 사위는 김가뿐 여사와 남편에게 항상 공손했습니다. 명절이면 정성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종종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해 드릴게요. 아이고, 바쁜데 무슨 그냥 편하게 와. 아닙니다. 두 분 모시는 건 제 기쁨이에요. 이런 사위의 모습을 보며 김가뿐 여사는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복 받았네.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그래. 우리 사위 정말 진국이야. 딸은 걱정 안 해도 되겠어.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그의 여자친구는 1살 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쪽은 제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김갑분 여사는 며느리 될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부잣집 딸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의는 바르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사였습니다. 아들이 설명하기를 서연의 가족은 지역에서 규모 있는 식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실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김갑분 여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이.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 상견례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고 값비싼 옷과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김갑분 여사는 자신의 가정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사돈이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대학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김갑분 여사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돈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김갑분 여사 가족과 사돈을 맺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강하게 결혼을 원했고 아이도 이미 생겼기 때문에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김갑분 여사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그렇게 좋았니?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외모죠. 남편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요? 전 첫눈에 반했어요. 김갑분 여사는 놀랐습니다. 물론 아들이 잘생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만으로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손주가 태어났고 곧이어 둘째까지 임신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알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두고 장인 회사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서연이 오빠나 언니는 회사에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사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김갑분 여사는 걱정되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면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새 직장에서 잘 해봐.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 얼마 후 아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갑분 여사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들 취직도 시켜주고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어머님. 당연한 거죠. 며느리는 특별히 살갑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습니다. 김갑분 여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차갑긴 해도 우리 아들한텐 잘해주는 것 같아. 그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가까워질 거야. 김갑분 여사의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며느리의 부모와는 소원한 관계였지만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가정은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큰 손주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갑분 여사의 집에는 아들 가족이 방문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손주가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갑분 여사의 남편이 이따 먹자고 말하자 손주는 갑자기 할아버지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머리카락까지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김갑분 여사의 남편은 놀라면서도 손주를 부드럽게 말렸습니다. 우리 손자. 이러면 안 돼. 할아버지한테 이러면 나쁜 아이야. 곧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이 광경을 본 며느리는 갑자기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님, 왜 우리 애한테 그러세요?
애가 얼마나 놀랐어요. 김가뿐 여사의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손자가 내 머리를 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잖아.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말해봐. 할아버지가 나한테 화냈어. 무서워. 며느리는 김가뿐 여사의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애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아이가 애교 부리는 건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대하세요? 김가뿐 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이가 어른 머리를 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게 애교야?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어릴 때부터 바로 가르쳐야 하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3살밖에 안 됐어요. 무슨 잘잘못을 알겠어요? 그냥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갑자기 혼내면 아이 정서에 안 좋아요. 3살이면 충분히 알 나이야. 뭐가 잘못인지 가르쳐야지. 그냥 넘어가면 버릇이 될 수 있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달라요.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감정을 인정해주는 게 중요하대요. 김가뿐 여사는 놀랐습니다. 아들마저 아내의 편을 드는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자율성이야? 어른을 존중하는 기본 예의는 가르쳐야지. 너희들은 옛날 사람이라고 우리 교육 방식이 구식이라 생각하는구나. 며느리가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옛날 분들이라 요즘 교육 트렌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엔 체벌이나 강압적인 훈육은 지양하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하대요. 김가뿐 여사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언제 손주를 때리라고 했니? 단지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라는 거지. 그리고 너희가 애를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도 버릇없이 굴 텐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교육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을 어떻게 하셨길래 제가 그렇게 방황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김가뿐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얼마나 말썽 피웠는지 알면서 우리가 널 바르게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고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김가뿐 여사의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 손주 앞에서 이러지 말자. 그날 이후 김가뿐 여사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방문할 때마다 냉랭한 태도를 보였고 아들은 계속해서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김가뿐 여사는 딸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너무 속상해요. 새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정말 예의 없네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야.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김가뿐 여사는 손주들을 보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는 걸까? 당신 잘못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 우리도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김가뿐 여사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울분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조언한 것뿐인데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김가뿐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명절 전날 예상치 못하게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문간에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제사 음식 준비하러 왔어요. 도와드릴게요. 김가뿐 여사는 놀랐지만
명절을 앞두고 찾아온 며느리의 태도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들어오렴. 며느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옷 좀 갈아입어도 될까요? 편한 옷으로요. 그래, 우리 방 서랍에 있는 편한 옷 아무거나 입어. 김갑분 여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는데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는 서랍 속 깊숙이 간직해두었던 김갑분 여사의 가장 소중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그런 걸 입었어? 그건 내가 가장 아끼는 옷인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정말 예쁘네요. 저한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선물 받은 옷이야. 몰랐어요. 근데 너무 좋네요. 이거 입고 요리할게요. 김갑분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그 옷은 딸과 사위가 고생해서 사준 명품 원피스였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 그녀의 보물 같은 옷이었습니다. 아니, 요리할 땐 다른 옷 입어. 저건 특별한 자리에 입는 옷이야. 괜찮아요. 저 옷에 익숙해서 이런 거 아니면 불편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향했고 김갑분 여사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며느리가 식용유병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원피스 앞면에는 기름이 흥건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실수로 쏟았어요. 김갑분 여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고 거기서 미묘한 웃음을 발견했습니다. 넌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아끼는 옷인 거 알면서. 뭐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실수였어요. 아들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왜 소리를 지르세요? 내 마누라가 내 소중한 옷에 일부러 기름을 쏟았어. 아들은 즉시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실수일 뿐이에요. 어떻게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넌 봤니? 안 봤으면 말하지 마. 저 표정 봐. 일부러 그런 거라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김갑분 여사의 화가 폭발했습니다. 이 못된 것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와서는 이런 짓이나 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은 아내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오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며느리 노릇하려고 온 건데. 며느리 노릇. 이게 며느리 노릇이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김갑분 여사의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상황을 듣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녀석아, 너 네 마누라가 뭐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은 아냐?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제가 물어드린다니까요. 남편은 격분했고 김갑분 여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내드린다니까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제가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난처. 내가 난처하다고? 내 마음은 생각해봤니? 이후 김갑분 여사 부부는 아들 내외와 거의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손주들의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쓰리고 아팠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내외가 소고기 세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 행동을 듣고 크게 혼내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보다 아내 편만 들었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김갑분 여사는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부모가 이 일을 알고 혼을 냈다는 사실에 내심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용서해 줄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알겠니?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갑분 여사 부부는 아들 내외를 용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를 대할 때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아들에 대한 신뢰도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용서의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며느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김갑분 여사의 집에 방문한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화해의 의미로 태국 가족 여행을 계획했어요. 어머님도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모든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김갑분 여사는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해외여행은 딸과 사위가 데려간 일본 여행이 전부였기에 태국이라는 이국적인 장소는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너희 여행이 불편해질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더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의심스러웠지만 김갑분 여사는 딸에게 전화해 상의했습니다. 엄마, 가보세요.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면서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런 기회에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딸의 조언에 김갑분 여사는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함께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동창회 모임도 있고 우리 강아지들도 돌봐야 해. 당신이나 즐겁게 다녀와. 혼자 가면 더 어색할 것 같은데. 괜찮아. 당신은 아들이랑 며느리,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그렇게 김갑분 여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푸켓의 아름다운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이동으로 피곤했기에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갑분 여사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가족과 함께 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외출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주들은 아직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아, 어머님.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둘이 나갈 거예요. 어머님은 애들이랑 숙소에서 계시면 돼요. 김갑분 여사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뭐라고? 같이 관광하는 거 아니었어? 며느리는 냉랭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괜히 비싼 돈 내고 데려온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보모 비용이에요. 보모라고? 네. 저랑 남편이 애들 낳고 나서 단둘이 여행 갈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애들 맡기고 우리끼리 좀 즐기려고요. 어머님은 숙소에서 편하게 손주들이랑 놀아주시면 돼요. 김갑분 여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보모로 데려온 거였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어머니도 손주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희도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서로 윈윈 아닌가요? 너도 알고 있었던 거니? 물론이죠. 어머니, 힘들게 관광지 돌아다니는 것보다 쾌적한 숙소에서 애들이랑 노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진짜 휴가죠, 이게. 김갑분 여사는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 속이다니.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 있니?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인 건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죠. 어차피 어머님, 저희 없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휴대폰으로 통화나 문자만 할 줄 아시지. 비행기 표 예매나 관광 예약 같은 거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한국도 아닌 태국에서요. 김갑분 여사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기기에 서툴렀고 영어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용당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알겠다. 너희가 날 왜 데려왔는지. 정말 못된 놈들이구나. 아들은 짜증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애들 좀 봐주세요. 저희 이미 레스토랑이랑 바도 다 예약해놨어요. 김가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말했습니다. 난 절대로 너희 보모 노릇 안 할 거야. 내 방에 있을 테니 애들은 너희가 데리고 나가.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어머니도 심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곳에 모셔왔는데 괜히 데려왔네. 그냥 우리끼리 왔으면 좋았을걸. 김가뿐 여사는 방 안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내 오빠랑 서연이 날 보모로 데려왔어. 손주들 맡기고 둘이 놀러 다니려고. 김가뿐 여사는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 제가 지금 당장 비행기 표 알아볼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은영아, 엄마 너무 속상해.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날아갈게요. 전화를 끄는 김가뿐 여사는 방 안에서 쫓아내기라도 하듯 아들 내외가 손주들과 함께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그들이 즐겁게 택시에 타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자신은 혼자 호텔 방에 남겨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녀는 낯선 나라의 호텔 방에서 외롭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가뿐 여사가 호텔 방에 혼자 남겨진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자식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돌아왔습니다. 김가뿐 여사는 방문을 열지 않았지만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화나셨나 봐. 문 안 열어주네. 내비도 밥은 먹어야 할 텐데 애들도 배고프다고 하잖아. 김가뿐 여사는 배가 고팠지만 자존심 때문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간식을 꺼내 먹으며 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가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녀의 딸과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은영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딸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김가뿐 여사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장 비행기 표 예매해서 왔어요. 사위도 회사 일 다 미루고 같이 왔잖아요. 엄마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김가뿐 여사는 딸과 사위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숙소 거실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와봐! 김가뿐 여사와 사위도 뒤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영아, 너 여긴 어떻게 왔어? 딸은 아들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김성광!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엄마가 가정부야! 너 사람 맞아? 아들은 당황했지만 변명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여행 온 거잖아. 그냥 좀 쉬시라고 한 것뿐인데. 그 순간 딸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너 니네 엄마였어도 그렇게 했어? 보모 비용이라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야! 사위도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매형, 정신 차려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부모가 뭔지 알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 가족. 당신이 가족을 이렇게 대해요? 형님이라고 불러줬던 것 후회되네요. 김가뿐 여사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들 해. 이제 됐어.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너희들과는 더 이상 보고 살 생각이 없어. 이제부터 우린 남남이야. 정광아, 넌 그렇게 좋아하는 내 처가 사람들이랑만 잘 지내. 더 이상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 은영아, 우리 짐 싸자. 딸과 사위는 김가뿐 여사의 짐을 챙겼고 그들은 즉시 그 숙소를 떠났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김가뿐 여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다른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새 호텔은 더 고급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쉬세요. 저희가 엄마 즐겁게 해드릴게요. 아이들은 어떡하고 왔니? 너희도 갑자기 왔을 텐데. 괜찮아요. 장모님, 저희 아이들은 제 어머니께서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장모님 여행이 망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김가뿐 여사는 감동했습니다. 사위의 부모님까지 자신을 위해 배려해 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화려한 사원들, 맑은 바다, 맛있는 현지 음식. 김가뿐 여사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외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푸켓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기분 좀 나아지셨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너희 덕분이야. 오빠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셨죠? 그래.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는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내게는 너 같은 딸이 있으니까.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한테는 오빠란 애물단지 같은 자식도 있지만 로또 1등은 아니어도 한 3등 정도는 되는 이 딸도 있잖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김가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3등이야? 넌 나한테 로또 1등보다 더 소중한 딸이야. 그들은 코끼리 타기 체험도 하고 유람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일몰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쇼핑도 하고 태국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김가뿐 여사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만찬을 즐겼습니다. 사위가 와인을 주문했고 그들은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했습니다. 장모님, 건배해요. 이번 여행이 안 좋게 시작했지만 좋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래. 너희 덕분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어. 김가뿐 여사는 와인잔을 들어 딸과 사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여행이 딸과 사위 덕분에 좋은 추억으로 바뀐 것에 감사했습니다. 밤늦게 김가뿐 여사가 잠들기 전 딸이 어머니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엄마 옆에서 자도 될까요? 그럼 우리 딸 옆에 누워. 그날 밤 김가뿐 여사는 딸의 따뜻한 손을 잡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생긴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딸의 사랑 덕분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가뿐 여사는 이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 녀석들이 감히 내가 당장 전화해서 따져 물어야겠어. 남편이 격분하며 전화기를 들려 했지만 김가뿐 여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더 이상 그 애들과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아요.
하지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내가 전화해서 정말 괜찮아요. 은영이와 사위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덕분에 오히려 좋은 추억이 됐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내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가뿐 여사 부부는 아들 내외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점차 연락 빈도가 줄었고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오빠랑 연락 안 하실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결정했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구나. 그래도 손주들은 가끔 보고 싶지 않으세요? 김가뿐 여사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 싶지. 하지만 그 애들을 보려면 서연이랑 성광이도 만나야 하잖아. 그건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김가뿐 여사의 삶에는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더욱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가뿐 여사가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기침을 하자 딸이 즉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제 통화할 때 기침하셨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아픈 것뿐이야. 제가 퇴근하면서 약국 들러서 약 사갈게요. 오늘 저녁에 뵈어요. 그날 저녁 딸은 약뿐만 아니라 영양제와 과일,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떡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면역력 높이는데 좋대요. 아이고, 이런 걸 다 사왔어. 돈 많이 썼겠네. 뭐려. 엄마 건강이 최고죠. 아버지도 같이 드세요. 사위도 주말에 김가뿐 여사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정성스럽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직접 잡은 생선이나 회사 출장 갔다가 사온 지역 특산품이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제주도 출장 갔다가 한라봉 좀 사왔어요. 아주 달더라고요. 고마워. 우리 사위 너무 많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장모님 드시는 모습 보면 저도 기쁘니까요. 봄이 되자 딸과 사위는 김가뿐 여사 부부를 모시고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사위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손주가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벚꽃 예쁘죠? 저랑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우리 손주랑 예쁜 사진 많이 찍자. 그들은 벚꽃 아래에서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가뿐 여사는 이런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딸의 가족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객실 2개를 예약해서 김가뿐 여사 부부와 딸 가족이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엄마, 바다 구경하러 나가요. 아버지도요. 그들은 해변을 거닐며 조개도 줍고 발을 바닷물에 담그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파도와 장난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해산물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사위가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이런 비싼 데서 먹지 말고 그냥 포장마차에서 먹자. 돈 아깝게. 장모님, 오늘은 제가 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을이 되어 단풍이 물들 때는 산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김가뿐 여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은영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된다. 뭐려. 당연한 거죠. 엄마 아버지가 저 키워주셨는데 제가 이만큼이라도 해야죠. 겨울에는 딸이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온천 여행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두세요. 깜짝 선물이 있어요. 또 뭐야? 너 너무 돈 쓰지 마. 비밀이에요. 가보면 알 거예요. 그들은 강원도의 한 온천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며
김가뿐 여사는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정말 효녀네. 이렇게 좋은데도 데려오고. 그래, 우리가 복이 많아 사위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날 밤 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가뿐 여사가 말했습니다. 은영아,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성광이 생각도 덜 나네. 엄마, 가끔은 보고 싶으세요. 가끔.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내가 있어서 그래.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항상 엄마 편이에요. 제가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딸,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야. 딸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김가뿐 여사는 아들로 인한 상처에서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매일의 행복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그 아픔은 희미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읽어줄게. 그 모습을 보며 딸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노릇하니 정말 행복하구나. 김가뿐 여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과 사위, 그리고 귀여운 손주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국 여행 사건 이후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가뿐 여사와 남편은 딸 내외의 보살핌 속에 비교적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들의 존재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가 김가뿐 여사의 집에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김가뿐 여사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깔끔하고 자신감 넘쳤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성광이, 너 왜 이렇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나와 이 광경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일이야? 아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태국에서,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가뿐 여사는 아들을 거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잔 내왔고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말해봐. 왜 갑자기 찾아온 거니?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저 지금 처가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장인어른이 저보다 동서를 더 밀어주셔서 제가 들어간 지 더 늦었는데도 동서를 승진시켰어요. 저는 리더십도 없고 업무 능력도 부족하다면서 장인어른이 저를 무시하세요. 김가뿐 여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더러 어쩌라는 거냐? 어머니, 사실 서연이도 제게 완전히 냉담해졌어요. 처음엔 제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더니 이제는 제 모습이 보기 싫다면서. 아들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이제 그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남편이 창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아들은 절망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도 두 분의 아들이잖아요. 좀 기대게 해주세요. 김가뿐 여사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성광아, 우리한테 기대고 싶은 게 진심이니? 아니면 너한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처가 대신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니?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진심으로. 김가뿐 여사의 남편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진심? 내가 언제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니? 군대 갔다 와서 변했다더니 또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어? 태국에서는 어떻게 했고? 내 어머니를 보모 취급했잖아. 아버지,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처가에 잘 보이려고 정신이 나갔었던 거예요. 저는 원래 어머니, 아버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거짓말 마. 우리가 그 거짓말에 또 속을 것 같으냐? 김가뿐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광아, 너 지금 처가에서 쫓겨나고 아내에게 버림받았으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거야. 그게 아들의 도리니?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아쉬워서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속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혼하면 저 노숙자 될지도 몰라요. 김가뿐 여사는 마음이 아팠지만 과거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광아, 넌 이제 어른이야.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도울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이 상황에서 헤어나와야 해. 어머니,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하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지금 너의 모습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 결국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가뿐 여사는 아들이 8년 만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녀 양육권마저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 소식 들으셨어요? 이혼했대요. 들었어. 얼마 전에 여기 찾아왔었어. 정말요? 그랬군요. 혹시 도와주셨어요? 김가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이상 그 애를 도울 수 없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할 때야. 좀 가혹하지 않으세요? 은영아,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성광이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하지만 그 애는 항상 우리를 실망시켰지. 이제는 그 애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때가 됐어. 딸은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오빠의 행동에 깊은 실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은영아. 김가뿐 여사는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을 걱정하면서도 그가 진정으로 깨닫고 변화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의 생활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원룸을 하나 구해 혼자 살게 되었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술에 의존하며 자신의 불운한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이혼 후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가뿐 여사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갑자기 아들이 빈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김가뿐 여사는 문간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풍겼습니다. 정광아, 이 시간에 왜 왔니? 어머니 생신인데 인사드리러 왔죠? 들어가도 될까요? 김가뿐 여사는 망설이다가 아들을 거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녀석이 또 왜 왔어? 술 냄새 진동하네?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축하드리러 왔어요. 축하는 무슨 선물도 없이? 아들은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김가뿐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차를 한 잔 내주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일은 구했어? 아직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런데 매일 술은 어떻게 마시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딸이 선물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딸은 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빠, 언제 왔어? 방금 왔어.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러. 딸은 어머니에게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항상 갖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김가뿐 여사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캐시미어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고마워. 우리 딸. 아들은 그 광경을 어색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한동안 대화를 나눈 후 김가뿐 여사가 부엌에 갔을 때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요즘 월세가 밀려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김가뿐 여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광아, 넌 아직도 변한 게 없구나. 아직도 돈만 필요할 때 부모를 찾아오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니? 그런데 왜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어? 내가 진짜 반성했다면 진작 술도 끊고 일도 구해서 우리에게 선물이라도 사왔을 텐데.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너 돈 달라고 왔구나. 뻔히 보이는데 아버지, 그게 아니라 거짓말 마.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란 말이야. 40대가 넘은 사람이 아직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엉망이에요. 전 왜 이렇게 불행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버리셨어요. 김가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을 버린 거야. 이제 와서 불행하다고 징징대지 마. 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어른이야. 그날 이후에도 아들은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술에 취해 밤늦게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김가뿐 여사는 처음엔 아들의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술 취한 넋두리와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들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부모님 집에 들렀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계속 연락한다면서요?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결정했어. 정광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혹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죠? 그럴 애가 아니야. 자기 편할 대로만 살려는 거지. 스스로 세상을 겪어보면서 부모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진정한 반성이 시작될 거야.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늙었어. 더 이상 그 녀석 뒤치다꺼리 해줄 여력이 없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빠 행동 보면 정말 화가 나요. 항상 남 탓만 하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니까요. 몇 주 후 김가뿐 여사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광아, 아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하니?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김가뿐 여사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를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정광아, 엄마가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는지 알겠니? 널 미워해서가 아니야. 너에게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언제든 내 곁에 있을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변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단계는 술을 끊는 거야. 그리고 정직한 일자리를 찾는 거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그게 진정한 반성의 시작이야. 그날 이후 김가뿐 여사는 아들과의 대화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심은 옳은 것 같아요. 정광이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 그게 맞아. 자식을 키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김가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험난한 일은 없다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변화하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